레이먼 킨 셰프가 깐깐하게 선정한 이 계절 최고의 맛이 펼쳐집니다. 자, 전복을 보시면 이제 밑작업을 해주셨어요. 소를 앞을 다 닦으시고, 전복 닦는 법은 굉장히 쉽죠. 칫솔 같은 걸로 살살 닦으시든지 아니면 흐리는 물에. 오늘 할 요리는 세비체입니다. 세비체가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없어요. 없고 페루에서 레몬하고 라임을 가지고 음식을 병원균만 죽이는 겁니다. 상큼한 레몬하고 라임에다가 섞어서 우리 물회처럼 살짝 버무려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복을 길게 썰 거기 때문에 양파도 약간 길게 썰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고추를 넣어주시면 좋은 이유는 일단은 고추는 캡사이신이 들어가서 병균도 죽여주고 약간의 식중독을 예방을 하죠. 적지 않은 양의 고수를 넣는데 자, 이 정도만 일단 버무려 주세요. 나중에 다 넣고 버무리는 것보다 양파하고 이렇게 양파에서 물이 나오니까. 레몬하고 라임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라임만 넣으시면 좋은데 약간 라임만 넣으면 생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레몬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많이 물러주시면 즙이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은 물이 약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하입니다. 대하를 아주 잘 삶았는데 드시기 편하게 꼬리는 따주시고요. 잘 삶은 새우는 꼬리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다 살이 나오죠. 궁중 요리에 보면 새우하고 전복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우에서 나오는 단맛하고 이 전복에 있는 맛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섞어주시고 완도에 내려가니까 완도에 계신 분들은 전복이 두껍지 않으면 전복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에서 먹을 때 정말 크게 썰어주시더라고요. 사선으로 썰어주시고요. 이 내장은 버리지 마시고 제가 두 번째 요리에 사용할 때 전복 내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는 그 전복 내장을 쓰진 않을 테니까 이 살만 약간 많이 두껍게 썰어주시고 버무려 주세요. 너무 한 번에 가지 마시고 아까 해놨던 라임을 충분히 이 정도로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맛은 들어가야 되니까 후추는 조금 뿌려놓을게요. 백후추, 후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일단 흑후추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매운 게 더 필요하시면 고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 일정한 양의 레시피는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간 재료는 다 들어가야지 이 향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세비체를 놓으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약간만 뿌릴게요. 현지에서는 뿌리지 않는데 먹기 편하시라고 올리브 오일 약간만 뿌릴 거고 옥수수에서 나오는 단맛이 여기 있는 신맛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완도에서 찾은 우리 건강한 식재료인 전복으로 세비체를 만들었습니다. 전복과 궁합이 잘 맞는 새우는 물론이고 양파, 고추, 고수까지 섞어서 라임즙과 레몬즙을 더한 페루 전통 음식 세비체. 오독오독 씹히는 전복의 식감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골고루 더한 색다른 요리입니다. 이번에 만들 건 제가 아까 전복 내장 남은 걸 가지고 파스타를 하게 될 텐데 면은 딸리아딸레를 제가 준비했는데 딸리아딸레라는 거는 약간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의 파스타를 말하는데 이게 없으시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딸리아딸레를 선택한 이유는 전복 내장이 잘 묻도록 넓기 때문에 많이 묻어서 즐길 수 있도록 좀 넓은 면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판을 가열해서 잣을 먼저 한번 볶을 겁니다. 살살살살 조금만 볶아주시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색깔이 확 노랗게 변하거든요. 잣을 토스팅 해주시면서 불을 어느 정도만 올리고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할 건 역시 양파. 양파를 한 4분의 1개에서 반개까지 썰어주시고요. 여기다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마늘에도 간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식감을 줄 마늘. 속에 있는 심을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요. 불을 올리신 다음에 이제부터 올리브 오일을 두르시고 양파를 좀 볶겠습니다.
갈색으로 볶아주세요. 갈색으로 단맛이 최대한 뽑히게. 자, 이제 마늘 넣게 될 거고요. 나중에 간을 해줘도 되지만 지금 제가 좋아하는 기본 간은 약간 해줄게요. 넣어주시고, 자, 이제부터 내장을 볶게 될 거예요. 내장을 볶게 될 때 고추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페프리치노 없으시면 베트남 말린 고추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참기름에 볶으시면 되는데 그 전복 죽을 할 땐 참기름에 볶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올리브 오일에 볶는 게 틀린 점이죠. 기름에다 약간 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익었으면 꺼내서 잘라주세요. 전복 내장을 곱게 다집니다. 전복 내장을 약간 낮은 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만. 자, 와인이 날아갈 정도고 전복이 이렇게 묻어있게.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면수를 준비하셨다. 면수를 넣으세요. 면수는 파스타를 삶은 물. 매워요. 약간 설탕을 넣으시고 준비해 주신 파래를 넣으시다가 삶아 놓으신 딸리아딸레를, 자, 여기서 올리브 오일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보다 버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을 위해서 버터를 넣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잣도 넣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전복은 예열로만 익힐 거니까 전복을 좀만 넣어주시고요. 아주 약간만. 이 얼루만도 살짝 반 정도 익을 겁니다. 완도에서 찾은 저희 식재료인 전복으로 만든 두 번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전복 한 마리와 맞먹는 영양덩어리, 전복 내장을 소스로 쓴 파스타. 게다가 전복은 물론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한 파래까지 더해서 남해 바다를 요리에 담았는데요. 바다의 향은 물론 고소함까지 느낄 수 있는 전복 요리의 새로운 변신입니다. 이 광어가 굉장히 양식인데도 살이 쫀쫀하고 맛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라탕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자, 양파를 살살 볶아주세요. 양파도 좀 볶아주시고, 그리고 시금치를 물에 살짝 데치셔서 잘라 놓으시고, 자, 간을 살짝 해놓으세요. 올리브 오일 약간만 뿌려줍니다. 나물 무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생선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건 화이트 소스인데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고, 이게 없으시면은 크림 스프를 쓰세요. 편하게 하는 게 목표시라고 하면 인스턴트 크림 스프를 사용하셔도 별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양파를 너무 익히지 마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익히시면은 양파에 또 식감이 없으니까. 자, 광어를 이렇게 아름다운 광어에 포를 떠다 주셨어요. 기본 간을 좀 하고요. 흰 후추 뿌리셔도 되고 검은 후추 뿌리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아주 쉽습니다.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팬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집에 오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동그란 데다 해갖고 체에 받치세요. 그래서 뚜껑을 덮으셔서 찜기같이 사용하시면 똑같습니다. 밑에다가 양파를 한번 깔아주시고요. 광어를 겹치지 않게 놔주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어떤 치즈든지 가능한데 식감을 주기 위해서 모짜렐라, 프로세스 모짜렐라를 좀 넣으시고 오레가노를 약간만 뿌려주시고요. 레지아노,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화이트 소스를 위에다 뿌릴 거예요. 화이트 소스가 위를 완전히 커버를 해서 오븐에 들어가서 바삭하게 익도록 체더 치즈를 올려서 색감을 주시고요. 빵가루 180도 오븐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생선은 100% 다 익는 것보다 약간, 속에 있는 건 생선 빼고 다 익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 동안에 같이 드실 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일반 바게트를 사셔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럼 마늘 향이 나는 빵이 됩니다. 자, 이제 음식이 다 됐으니까 오븐에서 꺼내가 볼게요. 광어가 익으면서 쪼그라들죠. 이렇게 빵과 함께 드시게 광어를 가지고 만든 플로렌틴이 준비됐습니다. 볶은 양파 위에 포를 뜬 광어를 올리고 시금치와 치즈 그리고 화이트 소스를 올려 오븐에 구워냈는데요. 생선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도전해봐도 좋을 음식입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베라크루즈 소스를 이용한 광어 조림이 될 텐데,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베라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베라크루즈는 멕시코식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소스를 자작하게 만들어 조리는 거예요. 그 조리는 거를 제가 지금 준비하게 될 거고요. 양파는 언제나 같이 얇게 썰어 주시고요.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썰어 주시고요. 올리브 자체도 익으면서 기름이 나오고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짠맛도 적절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는 묵은지를 쓸 겁니다. 묵은지는 채를 좀 치셔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추, 이 고추의 이름은 치포틀, 약간 태운 듯한 소스에다가 담궈 놓은 상태인데 요즘에는 일반 시중 마트에 가도 많이 팔죠. 홀토마토, 마트에서 파는 홀토마토를 사용하시면 약간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내죠. 이거는 손으로 좀 으깨주세요. 이 정도 되셨으면 3등분으로 자르겠습니다. 칼집을 약간만 넣어줄게요. 여기다 소금을 문질러 주시고요. 여기에 밀가루를 2개만 잘 튀겨주고 있죠. 옆면에서 보면 두꺼운 생선살이 지금 거의 다 익어 가는데 밀가루 묻혀서 저희끼리 잘 붙어 있어요.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 마늘은 아까의 반만. 이 양파에도 약간의 간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묵은지를 넣어주십니다. 포트를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채소들을 썰어 넣고요. 허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재료를 다 썰어 넣고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치킨 스톡을 넣으시고요. 이제부터 조리입니다. 졸여서 생선을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살짝 졸여서 소스를 뿌려 나가시면 돼요. 국물이 끈적해지기 시작했죠?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식 재료 광어로 만든 베라크루즈 광어찜이 완성됐습니다. 완도에서 먹었던 광어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시킨 멕시코식 요리 베라크루즈 광어조림. 바삭하게 튀겨낸 광어에 더해진 묵은지 토마토 소스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남해의 청정바다가 길러내는 이 계절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난 여정. 잘 딴다. 너른 바다에 기대 부지런히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강한 식재료를 만날 수 있는 섬. 그곳은 빙그레 웃는 섬 전라남도 완도입니다.